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위험천만하게 위장 이혼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1주택씩, 그러니까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할 경우 1세대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를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지만 영원히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요,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폭탄을 맞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으로 매년 80% 혜택을 못 받고요. 그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양도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주택이 4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이고요. 임대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20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은 14억 원입니다. 취득가액은 6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고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전세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을 팔 수는 없으니까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임대주택 20억 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6억 원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양도차익이 무려 14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최고세율 65%를 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원 양도차익에 대해서 65%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요, 6,594만 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양도세는 무려 8억 4,406만 원 나왔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다면 9억 2,847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거 과거의 일입니다만은요,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요, 원래 그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억 원에 양도하고 나서 세금 9억 2,800만 원 내고 전세보증금 10억 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거래비용 다 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파나마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1세대 2주택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경우 다주택 세대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세 또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양도세하고 상속세 모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죠. 위장 이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부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위장 이혼이지만 정상 이혼이라고 간주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그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차익 14억 원인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12억 원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하지만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4억 원 양도 차익이지만 과세 대상 양도 차익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억 6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요, 10년 동안 보유만 했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거주했다면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는데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40%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억 3,600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 나왔고요. 여기에 세율은 38%고 1,994만 원이라고 하는 누지 공제를 하니까 그 양도세는 1억 774만 원 나왔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억 1,85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장이혼으로서 양도세 절세 금액이요, 무려 기존의 9억 2,847만 원 대비해서 무려 8억 995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죠. 특히 거주까지 10년을 채우게 된다면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는 거의 미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당장이라도
9억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요. 물론 나중에 팔겠죠. 그랬을 때는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20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 30억 원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부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에 대해서 현행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1246만 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180만 원의 그 종부세하고 농특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재 60%에서 100%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율도 중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한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적용 비율을 60%로 정해놓고 이율도 바꿔놨죠.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100%로 가져간다면요, 당장 이 부분은 각각 그 주택을 갖고 있지만 종부세로 2,556만 원, 348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대로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종부세 감면 최대 80%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특히 종부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죽을 때 한 번만 내잖아요. 하지만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매년 인상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종부세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낸 다음에 그러기 상태에서 카운터 펀치를 하나 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매년 4%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간 부부는요, 종부세만 7억 9,977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 적용 비율을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100%로 가져간다면 30년 동안 종부세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16억 2,871만 원을 내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장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요, 기존의 거주주택 1246만 원, 임대주택 18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이혼 후 종부세는요, 그 9억 원 공제가 아니라 12억 원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965만 원, 87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절감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종부세 감면을 최대 80% 받는다면요, 놀랍게도 거주주택은 193만 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18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 정도라면 거의 뭐 재산세 낸 거 빼면 없으니까 종부세로 낼 돈은 없으리라 봅니다. 엄청난 절세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는 것이죠. 위장이혼으로 절세되는 금액은요, 당장 양도세가 약 8억 원, 추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금액이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평생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라도 16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장이혼한다면 이것을 모두 다 절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위장이혼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된다면 부부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겠죠. 상속세를 50% 가정 시 당장 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위장이혼이 들통날 경우 양도세 추징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마저도 추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40%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4%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세, 더 내지 않은 본세가 8억 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산세 40%니까 3억 2천만 원. 5년 납부지원 가산세 연 8.03% 하니까 약 3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만 6억 4천만 원을 추징당하고요, 본세 8억 원 포함해서 14억 4천만 원을 손실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20억 원에 팔고서 세금을 안 내는 줄 알았더니 10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어떻습니까? 위장이혼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징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집안은 위장이혼으로 폭망이 됩니다. 금액 있잖아요. 몇억 원 줄이려고 하다가 10억 원, 10몇억 원 줄이려고 하다가 수십억 원의 그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세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고 사전증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든 세금, 수십억 원의 세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위장이혼했을 때는 엄청난 세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상속세마저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정상적인 사전 증여를 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전 증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워서 증여세 스킬을 최대한 발휘해서 증여세마저도 절세하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액을 줄여서 증여세액마저도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하고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상속세를 확실하게 줄여준다면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모두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안 하고 덜컥 이혼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 이혼할 경우 여러 가지 소요 비용이 따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 한 집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별거에 따른 거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전세보증금 3억, 5억 이런 돈을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 10년을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매년 단위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 금액도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양쪽 집을 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겠습니다. 또한 위장이혼에 따른 과세 당국 및 남들의 시선, 주위의 시선을 피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올빼미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몰래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당장 이것 때문이라도 위장이혼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가정해체의 결과를 초래하니까 절대로 섣불리 위장 이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처럼 위장 이혼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수십억 원 손해가 나는데 확실한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그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혼 후 함께 산다면 위장 이혼으로 간주되겠죠. 그렇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가주택이거나 뭐 2, 3억짜리죠. 처음부터 1세대 1주택자를 이혼한 상태에서 판다면 뭐 조사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이고요. 분명히 부부일 때 다주택자였는데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색안경을 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 전에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위장 이혼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혼 후 5년 지난 다음에 양도한다면 이런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위장 이혼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위장 이혼하면 세금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죠. 까투리를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투리는요, 놀랍게도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아둔한 까투리는요, 자기 색깔이 보호색을 띈다고 생각했어요. 덤불 속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사냥꾼이 오면요. 그리고서 자기 눈에는 사냥꾼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냥꾼도 자기를 못 알아챌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바깥으로 내밀죠. 그러니 사냥꾼한테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호색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지만 이 보호색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요. 덤불 속에 머리만 넣는 것은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까투리의 비운, 숙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까투리의 잘못된 생각, 현명하지 못하고 아둔한 생각을 사람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영화 잭 리처에서는요. 잭 리처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들 죽은 사람, 살해당한 사람은요, 연인관계가 아닙니다. 불륜관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일, 문자, 주변 탐문, 데이트한 곳 확인, 영수증 확인, 기타 등등을 확인하면 절대로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위장이혼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카드 청구지 주소라든가 재반 우편물 배송 주소, 쇼핑 기록, 수도 사용량 확인,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 여러 가지 전기료,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일 주고받은 거, 문자 주고받은 거, 이웃,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탐문하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
매번 들락달락했다 이거죠. 그거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죠. 특히 이혼 후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더 면밀하게 살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장 이혼했다가 국석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 이혼 여부를 알아채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죠. 같이 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애라도 낳았다면 빼박이 되겠습니다. 주변 탐문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따로 사는데 그 이혼 전에 가정에서 살면서 그 근처에서 카드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혼에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자신들이 양도세나 기타 등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하게 정상이혼을 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난간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용감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아둔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다면 수십억 원을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위장 이혼으로 엄청난 금액 수십억 원을 줄일 수가 있었죠. 따라서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참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적격 컨설팅 하나만으로도 무지막지한 정신적 피해하고 어떻습니까? 물질적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이러한 고민들, 위장이혼 같은 고민 말고도 엄청난 고민 많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 신청 방법은 제게 이 계좌로 5만 원 입금해 주시고 문자하고 언제 참석하실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미나 시에 제가 저서에 사인해 주던가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2, 3분 정도 거리니까 간단히 찾을 수가 있고요.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위장 이혼을 진짜 용감하게 감행한 경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수십억 원의 재산적 손실하고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수십억 원 절세할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